안녕하세요. 책을 보자. 6번 문제. 7번 문제는 좀 가볍게 풀 수 있고 8번이 이제 아주 어려운데 사실은 요게 고1 교육청 문제야. 그래서 시험을 봐보면 고등학교 1학년들은 맞아요. 그런데 고3들이 왕창 틀린다는데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싹 포맷을 시키는 거야. 우리가 품사지도 5번 배웠죠. 그래서 이제 형태수까지 들어온 거야. 6번, 7번, 8번은 문법 문제고 독서비문학에서 처음에는 이제 독서비문학은 4페이지 네모칸 안에다가 형광사인펜 에워싸고 별표 곱하기 10을 해야 돼. 별표 곱하기 10을 딱 해줘야 돼. 별표 곱하기 10. 요게 잘 지켜진다. 4페이지에다가 우리 교재 12쪽, 13쪽 펴봐. 써놔 거기다가. 자, 페이지 4쪽이야. 열심히 따라 읽었어. 12쪽, 13쪽도 다 이걸로 풀렸다고. 12쪽, 13쪽도. 요게 평가원 문제잖아. 12쪽, 13쪽. 12쪽은 3주차에 동물의 길찾기 방식. 뒷받침 사례가 다 있어요. 13쪽은 4주차에 시험 봤다고. 근데 이게 평가원 문제인데 요 4페이지가 철저히 지켜지니까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도록. 자, 4페이지 따라 읽어. 전부 다 돌아와서 한 번 더. 자, 지금쯤은 이제 안 보고 따라 읽으면 정말 좋겠어. 셈을 봐. 전부 다. 안 보고 따라 읽으면서 리듬을 타야 돼. 자, 보지 말고 따라 읽어. 나는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봐야겠다 얘들아. 봐라. 자,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밥 안 먹었어. 다시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상해서 살펴본 것처럼. 11번을 이게 별표 4가 될 정도로 9번하고 11번 이렇게 많이 틀릴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이게 내 것이 안 돼서 그래. 빨리 내 걸로 체화시켜서 적용하면 다 맞을 수 있다. 칸트가 나오든 칸트 할아버지가 나오든 쫄지 말고 배운 대로 적용해. 요거는 작년에는 7주차에 해준 거야. 작년 7주차에. 근데 이제 칸트가 수능에 나왔죠. 어쨌거나. 요게 더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상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이처럼 이래서 그래서. 이렇듯이 이렇다면 이래하여 이에 따라 이와 같이. 이로써 보면 이렇게 볼 때 이와 같다면 이러함으로써. 이건 좀 안 맞네. 다시 이로써 보면 이렇게 볼 때. 가로 안에 보자.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들을 볼 때. 거기 12, 13, 14, 15번 문제가 여기서 답이 나와.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들을 볼 때에서 답이 나오니까 잘 따라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와 같다면 이러함으로써. 자, 가로 뒤에 다시 따라 읽어. 이렇게 해서 이와 같다면 이러함으로써. 자, 6번째 따라해. 초딩도 아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 7번째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8번째 따라합니다. 곧즉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요게 이제 11번이나 10번 문제 푸는 열쇠가 되는 거야. 자, 순서대로 하자. 6번 가자. 6번 문제. 자, 학교 앞에 이제 요렇게 써진 집이 있어 얘들아. 요걸 A집이라고 하자. 요렇게 써진 집도 있어. 맞춤법이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 재민이야, 어디 집으로 갈래? A집. 맛있는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해야 돼. 그때는 어디 집으로 가? 일단 맛있는 집. 자, 맛이 똑같다고 했을 때 어디 집으로 갈래? A. 너는? A. 더러 B도 나오던데. 자, 얘네들을 먹는 건 확실히 챙기는구나 니네. 자, A 집은 음식을 파는 집이고 요 집은 행위 예술을 하는 집이야. 행위 예술. 자, 그러니까 B집으로 가면 떡을 볶는 행위를 보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돈을 빼앗아. 절대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춤법에 틀린 건 아니야. 떡볶이는 그냥 떡을 볶는 행위. 요거는 음식. 이렇게 알아둘 것.
자, 보기는 먹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비출친 이러한 명사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않는에다 X하고요. 보기를 보자. 먹이는 본디 먹다라는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서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어휘이다. 이러한 명사는 자, 파생명사라고 하죠. 주로 미음, 음이나 이 기가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다. 알기 쉽게 보기를 들어라의 보기는 명사죠.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지만 너를 보기가 두렵다. 자, 요거는 이제 원래 문장이 나는 너를 보기가 두렵다 이런 형태. 내가 너를 본다. 주절이야, 주절. 너를 보기가가 주절이라고. 따라서 나는 너를 보기까지가 나는이 주절의 주어, 너를이 주절의 목적어, 보기가가 주절의 서술어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주어절이 하나의 명사처럼 쓰여가지고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는 서술성이 있어요. 동사야, 동사. 명사형이다. 보기는 완전히 굳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오늘 점심에는 오랜만에 목적어 떡볶이를 먹었다. 서술어죠. 그래서 명사죠. 파생명사. 유치원 교사들은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연구한다 그랬어. 유치원 교사들은이 주어가 될 터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어떤 놀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니까 명사절이죠. 목적어 절이야. 연구한다 그랬어. 3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을 믿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게 보어죠. 보어. 자, 그래서 보어는 딱 이 두 문장으로 알아둬. 이제 고3이 된다. 나는 수험생이 되었다. 고3 수험생이 된 거야. 주어 보어 서술어야. 따라서 나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다. 이 구절을 써놔. 대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된다지. 자,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보어야. 문장 성분상. 이 구절로 적어둔다. 의외로 놓쳐. 이거 출제됐어요. 1306 평가원에. 근데 많이 틀렸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요. 평서문이야. 평서문. 그 문제 기억나죠? 1306 A형, B형 문법 문제야. 자,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믿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자, 되어버렸다 서술어고 가장 어려운 일이가 보어야. 그런데 주어가 절이네. 사람을 믿기가. 그래서 사람을 믿다. 요 믿기가의 믿기는 주절의 서술어격이야. 그래서 파생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동사. 3번, 가정에 웃음이 넘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웃음이 넘치다. 명사죠.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슬픔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자, 슬픔도 명사죠. 6번에 3번인 거 보이지? 주어절 안에 서술어 역할을 해. 그래서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평가원에도 나왔던 문제야. 자, 나는 잠을 잠 그리고 꿈을 꿈 이렇게 꿈속에서 나는 울음을 울다 이렇게 적어야 돼. 그래서 뒤에 거는 동사야 전부 다. 자, 앞에 것들은 명사가 된다. 파생명사야. 그래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서술성이 없고 아예 명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조사가 자연스럽게 붙은 거고 이건 동사야, 동사. 웃음을 웃음 마찬가지. 자, 명사 웃음을 웃었다의 명사 형태로만 끝났어. 웃음 이렇게. 울음을 웃음을 웃음 이렇게 적어줘. 자, 잠을 잠, 꿈을 꿈, 울음을 또는 웃음을 웃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한국인이라면. 6번 답은 3으로 하겠다. 7번은 이제 여기는 답은 쉽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공부할 요소가 있어요. 자, 부딪다. 무엇과 무엇이 힘있게 마주닿거나 마주대다 또는 닿거나
대개하다 배전에 부딪는 잔물결 소리 이렇게 나오고 자 부딪히다는 희가 피동접사야 부딪다의 피동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딪음 당하여 뒤로 넘어졌다. 피동은 영어로는 수동태니까 뭐뭐 당하다로 갖다 바꾸면 돼.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딪음 당하여 뒤로 넘어졌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다. 냉혹한 현실에 부딪음 당하다. 이렇게 자 당하다 수동태하고 영어로는 수동태야. 그런데 이제 강세접사 치가 붙었을 때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부딪히다가 있어.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다. 김 과장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장과 눈길을 부딪히기를 자 꺼려했다 등 이제 뜻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부딪히다는 부딪다를 강조할 수도 있고 부딪히다도 강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이냐 피동이냐 주동이냐 사동이냐 치는 강세접사라고 해. 자 1번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는 부딪다에서 파생한 용언 맞습니다. 희는 피동접사 치는 강세접사야. 2번 경제적 난관에 부딪음 당한 회사는 부딪음 당한 회사야. 문을 닫고 말았다. 자 부딪음 당하다. 집어넣어서 자연스러우니까 맞죠? 너희들은 부딪음 당하기만 하면 싸우는구나 해서 자 여기서는 부딪음 당하다가 어색하죠. 따라서 그냥 부딪다를 강조해서 너희들은 부딪기만 하면 싸우는구나가 맞죠. 부딪히기만 하면 싸우는구나 이래도 됩니다. 4. 배가 빙산에 부딪음 당하여 가라앉았다 해서 부딪혀가 맞고 부딪혀로 바꿔도 문장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피동이 맞아? 빙산은 움직입니다. 빙산 자체는 바다 위에서 떠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배가 빙산에 부딪음 당하여 가라앉았다. 괜찮습니다. 5번 피해자와 부딪히지 말고 보호자와 만나봐라. 그래서 부딪히지 그대로 두어야 되죠. 피해자와 부딪음 당하지 말고 어색하죠.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자 나머지 선택지 공부할 게 있고 부딪히다 부딪히다 희는 피동접사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다음 자 우리가 품사지도를 4주차 5주차에서 내가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품사지도가 딱 머릿속에 이제 입력되어 있으면 형태소를 공부하는데 쉬워.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주체를 이루는 품사 체언이야.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데 체언과의 관계를 이룬다. 조사는 붙여 쓴다 그랬고요. 용어는 기본형이 있다 그래서 활용하는 말 기본형이 있는데 동사, 동작작용이야. 형용사 성질 상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고 수식 기능을 갖고 있는 품사 역시 자 체언 앞에서 왕관을 쓰는 게 관형사고 용언을 주로 수식하는 게 부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자 독립어는 감탄사. 자 이제 이게 다 입력이 됐으면 형태소가 쉬워진다. 형태소는 간단히 정리해.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형태소라고 하고 거기 8번 문제 오른쪽 여백에다 조그맣게 필기를 하세요. 자 자립해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를 의존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가 실질형태소고 문법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형식형태소다. 자립형태소에는 자 체언 전체야.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수식어도 관형사하고 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품사가 6개가 자립형태소가 되고 의존형태소는 이제 체언 앞에 꼭 붙였으니까 조사가 의존형태소고 나머지 품사는 용언이죠. 동사, 형용사는 근데 어간과 의미로 나눈다. 용언의 어간과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어간은 자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안 변하는 부분 먹이 어간이야. 그리고 이제 어말음이나 선어말음이가 있는 게 의미고 그러면 이제 품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자립형태소 품사 6개, 의존형태소 3개인데 동사, 형용사만큼은 어간, 의미로 나눌 것. 그 다음에 이제 품사하고 상관없이 접사가 있어. 접두사, 접미사. 접두사, 접미사. 접사가
품사하고 상관없이 개살구, 풋사고 할 때 개나 풋 요런 경우는 이제 의존형태소야 접사라고 한다. 자, 품사지도 필기를 딱 해둬. 품사지도를 토대로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자리병태소 전체야. 자리병태소 전체에다가 뭐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용언의 어감만. 그래서 용언의 어감만 더해주면 실질적인 형태소가 되고 형식 형태소는 그래서 의존적으로 쓰이는 거에서 뭐를 빼앗겼느냐? 의존 형태소 빼기 용언의 어간인 거야. 의존 형태소 빼기 용언의 어간. 그래서 위에 거 그 품사 9개 있는 걸 딱 알아도 요것도 이해가 안 되면 한 5번 정도 써야 돼. 5번 정도 쓰면은 굉장히 쉽다. 나는 솔잎을 씹어보았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건데 예문이 썩 좋지는 않아. 근데 이제 고1 학생들한테 왜 요 예문으로 줬을까 좀 뭐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한번 자리병태소, 의존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자, 하늘이 매우 맑다. 쉬운 걸로 한번 해보자. 쉬운 걸로 한번 해보자. 하늘이 매우 맑다라고 해. 경례야, 자리병태소 불러봐. 이 문장에서 자리병태소 불러봐. 자리병태소 불러봐. 하늘. 그 다음 매우 부사지. 두 개. 의존형태소. 의존형태소 불러. 이 주격조사 이. 그 다음 자, 용언의 어감 막. 그 다음 어마름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 거 불러봐. 자리병태소 플러스 용언의 어감. 실질형태소 불러. 하늘. 매우. 막이지 막. 맑았다, 막다, 막겠다, 맑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용언의 어간을 빼앗겼으니까 이 다. 됐죠? 쉽죠? 요건 이제 쉬운 거고. 자, 거기 보자. 나는 솔잎을 씹어보았다라는 씹어보았다라는 예문이 있네. 정한솔 누구였지? 한솔이. 자리병태소 불러봐. 나는 솔잎을. 요건 다 적었을 거고. 씹어보았다 해서 나 솔. 자, 솔하고 이번 합성어죠. 그래서 솔잎 분리해야 돼. 그 다음 의존형태소 는 을. 씹다야 씹다. 용언의 어간이. 이건 어간이야. 그 다음에 연결어미가 있어. 연결어미가. 씹어보았다 이랬을 때 보다는 먹어보다, 풀어보다, 씹어보다. 자,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뜻을 갖고 있는 보조용언이라고. 보조용언. 보았다. 그러니까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보조용언의 어간이 뭐야? 보지. 앗은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야. 그 다음에 다가 어말음이. 여기까지가 의존형태소야. 여기서 이제 실질 형태소에 빼앗기는 게 어떤 거야? 넌 씹어보았다 해서. 어간을, 용언의 어간을 빼앗기는 거야. 뭐? 자, 씹다에 씹, 또 보았다에 보. 이렇게 빼앗기면 실질 형태소가 돼. 실질 형태소는 그래서 나, 솔, 잎에 용언의 어간 두 개가 씹다에 씹하고 보았다에 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빼앗기는 게 형식 형태소다. 이해되지? 형식 형태소하고 실질 형태소하고 구별하면 돼. 자, 그래서 8번 답을 1로 할 것. 나는 솔잎을 씹어보았다. 자, 고등학교 1학년들은 맞추고 고3들은 틀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8번을 좀 많이 틀렸다는 거. 저대로 적어놔. 저거는 이제 올해 가장 유력시 되는 문제야. 형태소. 형태소 유력시 되는 문제야. 그래서 형태소. 그러니까 먼저 품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품사로 열심히 연습을 한 거야. 품사가 돼야 A형 손들어. 여기 A형 학생들은 문장 성분이 이제 품사가 돼야 또 쉬워진다고. 문장 성분은
2014 A형 13번 다섯 번째로 어려웠고 올해도 2015 A형 13번이야. 네 번째로 어려웠고 그랬어. 문장 성분 그거를 몰라서 틀린 사례가 된다. 자, 6, 7, 8 질문 없으면 넘긴다. 칸트가 나왔어요. 칸트. 요거 중요해. 형태소. 형태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요것도 미리 딱 적어놔. 문장 성분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어라고. 보어. 평가원에도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다음 19번 별표. 9번도 9번하고 11번이 많이 틀렸으니까 요건 2010년 10월 교육청 문제야. 자, 독서 비문학은 처음에는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를 안 해준다.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4페이지가 다 적용된다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수능하고 평가원하고 교육청으로 해줄 거야. 그런데 수능평가원 교육청이 그 4쪽이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진다고. 그래서 이거는 믿고 그냥 무조건 시간 단축에 활용해도 돼. 오늘 교육청 문제 2010년 10월 교육청이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 2015 AB 공통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여러분들 그 수능 마인드 세우기 책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수능 마인드 세우기 책에도 칸트의 그러니까 수능 마인드 세우기가 항상 적중을 많이 해. 이게 완전 기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보다 더 어려운 게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문제였다고. 수능 마인드 세우기 책으로 현대시의 맨 마지막 참고로 적어놔. 거기다 수능 마인드 세우기 89쪽 90쪽에 있어. 수능 마인드 세우기 89쪽 90쪽이라고 적어놔도 돼. 이 칸트 미적 무관심성이야. 거기다가 9번 11번 위에다가 수능 마인드 세우기 89 90쪽에서 적중을 한 거야. 또 A, B 모두 다 A, B 공통으로.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자, 봅니다. 9번하고 11번. 감각과 지각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감각은 문학작품에서도 늘 나와. 시각, 청각, 촉각, 우각, 미각 이게 감각이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감각을 지각으로 바꿔놓을까요? 감각은 그 자체로서는 단지 자극에 대한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밑줄 경험의 시작 단계이군요. 경험의 시작 단계로 그것 자체로는 아직 인식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목골 쳐. 자, 초등학생도 알아.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를 잘 봐라. 밑줄 긋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감각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 11번이 아주 어려운 게 저 밑에 공간과 시간이 나와. 그게 이제 공간과 시간이야. 특정한 공간과 시간이다. 11월 13일, 11월 12일 날의 시간, 수능장 이런 게 이제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거지. 자, 오늘은 2월 1일이라는 시간이고 여기는 강의실이야. 강의실에서 음식 먹는 건 좀 안 어울리는데 거기 사과의 사례가 있다. 보자. 거기다가 기업다시라고 적어. 공간과 시간에다가 11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각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대상 예컨대 사과의 둘레에 모였다고 하자. 뭐 사과가 여기 없으니까 그 필통 좀 줘봐. 자, 얘들아 편의상 사랑의 열매가 여기 있네. 자, 이거 특별한 사과라고.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이것도 사과라고 해보자. 사과를 만났어. 시각적으로 봐. 색깔.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청각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씹어 먹어볼 수도 있죠. 미각 등등 다양한 감각을 총동원해서 후각 냄새도 맡아보고. 자, 코의 후각, 혀의 미각, 망막의 시각 형태를 알아내는 손가락과 손의 촉각을 2, 3으로 둘레에 모이게 해보자. 그러면 자, 네모칸 밑금쳐. 그러면 뭐 이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나 마찬가지야. 이제 자극에 대한 의식보다는 자, A라기보다는 B네. 자,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이야. 이제 자극에 대한 의식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대상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 자, 11번에 4로 끌고 가. 왜 끌고 가? 기억이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각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대상 예컨대 사과의 둘레에 모였다고 하자.
자, 1문단에 그러면 네모칸 빗금치고 11번에 4로 끌고 가야 돼. 다시 말하면 지각이 생긴다. 감각이 인식으로 옮겨간 거네. 11번에 4 특정한 대상 사과에 대한 의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적어. 2월 1일 오늘 날짜. 2월 1일 자 우리 강의실에 사과라고 적어. 우리 강의실에 사과 이렇게 딱 적어봐. 우리 강의실에 사과라고 적는다. 강의실에 먹는 사과가 있다는 건 좀 특이한 경험이야. 그래서 특별한 공간과 시간. 자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단순한 감각이 있어.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 촉각 등이 있다. 공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촉각이야.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각일 뿐이야. 단순한 감각이 이 사과의 둘러에 모이게 되는데 요게 이제 경험의 시작 단계지. 경험의 시작 단계라고 해서 경험의 시작 단계. 평가원에서도 사과를 예로 든 사례가 워낙 많아.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단순한 감각이고 사과를 처음 만나는 경험의 시작 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한 시간과 이 강의실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 사과는 이제 의식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뀌어? 이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인식, 지각,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를 읽어보면 지각, 인식, 의식으로 바뀌는데 자 제시문 봅니다. 이 문단 그러면 이러한 이행은 자동적인가? 여러 가지 감각이 저절로 모여서 질서를 갖추고 지각이 되는가? 경험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칸트 동그라미 쳐. 칸트 나왔다고 쫄지 말고 읽어봐야지. 자,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비트겐슈타인, 뭐 데이비드 흉 등등, 비트겐슈타인, 칼 포퍼 등등 여러 명의 철학자가 나와 실제로는. 그런데 쫄 건 없다는 거야. 쫄지 말고 무조건 제시문에 근거해서 풀어라라는 거야.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감각은 피부와 눈과 귀와 혀로부터 뇌에 이르는 무수한 신경을 통해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되는 감각들은 그냥 놓아두면 끝까지 오합지졸이며 오합지졸 혼돈의 다양에 지나지 않는다. 전선의 무수한 지점으로부터 한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저절로 이해되어 명령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 오합지졸 곧 감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감각을 취사 선택해서 곧 이꼴관계하고 오합지졸은 감각이야.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감각을 취사 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 자, 10번에 3번으로 끌고 가. 10번에 3번으로 끌고 가. 이 감각을 취사 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자,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자,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에다 별표 쳐놔. 힘이 있다. 그 힘이 무엇이냐? 힘에다가 여러분들은 별표를 쳐놔. 힘이 있다. 자, 칸트의 의견입니다. 3문단 칸트는 우선 모든 보고가 반드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의 목적에 알맞은 지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감각만이, 자 LG카드만 써요. 야 감각만이, 만 세목을 치고 LG카드만 써요. 그런 감각만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략되어 있어. 뒷받침 사례. 예를 들어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어도 들리지 않다가 우리의 목적에 시계 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시계 소리가 전보다 커진 것도 아닌데 들리게 됩니다. 시계 소리의 사례. 저 맨 뒤에 학생들, 저 맨 뒤에 귀 기울여 들어봐. 시계 소리 들리나? 맨 뒤에 들려? 안 들려? 귀 열고 들어봐. 뒤에 들려 안 들려? 어제 A형반은 잘 들린다고 하던데 들려 안 들려? 들어 이렇게 이놈들아.
자, 근데 시계 소리는 계속 있었는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들어보면 들린다고. 필요에 의해서. 자, 시계의 사례야. 자, 감각은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아. 그러므로 네모칸 비꿈쳐. 자, 10번 답 3번이 확실해졌다. 10번에 3. 그러므로 이 심부름꾼을 선택하고 부리는 사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사람. 자, 부리는 사람. 즉 그들의 주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 주인도 별표쳐. 여기 힘은 주인이야. 주인. 자, 주인 어른이 있다. 이 주인이 무엇일까? 주인. 자, 10번의 보기는 경험주의자의 의견입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죠. 자, 마지막 4문단 가겠다. 자, 그러므로 해서 쭉 밑줄 그어나 우리가 배운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딱딱 답이 떨어진다고. 그런 것을 선생님은 기대했다고. 그래서 거기 제발 맞으라고 4페이지 위에다 다시 한번 넣어줬어. 이건 맞을 수 있어 얘들아 이러면서. 그런데 가서 틀려와 11번을. 시간과 공간을 묻고 있는데. 자, 3문단. 칸트는 두 가지의 인식의 틀, 즉 곧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밑줄 도구, 수단, 방법이야. 이것을 통해서 감각이라는 자료를 정리한다고 생각했다. 장군이 제출된 보고를 발신 장소와 작성 시간에 따라 정리하듯이 유축,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을 공간과 시간 속에 배열하고 또 공간과 시간이 나왔어. 거기다가 기억이 있고 기억 다시가 1문단에 있고 기억 투 다시 공간과 시간이 여러 번 나오니까 공간과 시간 속에 배열하고 여러 가지 감각을 이 대상 여기에 이 대상 저기에 저 대상 현재 또는 과거에 귀속시킨다. 이때 공간과 시간은 자 또 나왔어. 공간과 시간 기억 3-에 전부 다 기억하고 연결되니까 이때 공간과 시간은 지각된 사물이 아니라 자 A가 아니라 B 4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야. A라기보다는 B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지각의 방식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자 11번의 5번 선택지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이미 정돈되었거나 앞으로 정돈될 모든 경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기억 네 번째 포다시 계속 공간과 시간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찾아서 표시를 해주고 그 주위의 문장을 보면 11번이 아주 쉽게 풀려. 그런데 1문단에 있는 것은 근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야. 원래 근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많이 틀려요. 우리 학생들이. 근거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정돈되었거나 앞으로 정돈될 모든 경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고 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은 경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11번에 1번.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자 이제 또 나와. 계속 5번째까지 나오네 이거. 공간 5 다시 시간과 공간 5 다시 기억.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경험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 및 시간의 법칙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한다. 11번에 2번. 이렇게 해서 자 전체 결론. 자 네모칸 비끔치고 또 밑줄 그어. 배운 대로 적용해. 이렇게 해서 시간 단축에 기여하니까 칸트는 경험주의자들과 달리 우리가 경험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에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 것, 즉 인식 주체가 있음을 밝혔다. 인식 주체 별표쳐. 자 주인이죠. 인식 주체. 여러분들은 별표 딱 쳐놔. 인식 주체가 있음을 밝혔다. 자 칠판 봐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단순한 감각은 경험의 시작 단계인데 요것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조정하고 지휘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 주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식 주체인 거지. 주인은 힘은 인식 주체야. 이 인식 주체는 이 단순한 감각을 공간과 시간이라는 인식의 틀을 통해서 의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지. 시각, 인식으로 만들어낸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문 밑에다 하나만 적어봐. 우리 학생들은 모든 경험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적어. 우리는 어제 24시간 어제 다 기억납니까? 자, 우리는 모든 경험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공부도 마찬가지. 뭐 15시간 공부했다.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공부했던 걸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희들 그 1주차에서 6주차까지 지금 6주차 그 3시간씩 이렇게 수업 들었는데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 저기 17번 문제 많이 틀린 거 보면 금방 알잖아. 공감각적 표현. 요거 1주차에서 배운 거야. 1주차 5번 문제지. 근데 가서 틀려오잖아. 대부분. 딱 5주 지나니까. 저거 모든 경험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인식주체. 저거 봐. 인식주체란 여기서 가로 열고 저거 공부하는 주체.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을 보는 주체야. 저거 꼭 적어놔. 인식주체 이꼴 너희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주체. 또 수능을 보는 주체. 가로 닫아. 인식주체가 있는 경험만 기억한다. 그런데 이것도 또 망각을 해. 그래서 실력 향상은 반복과 숙달이야. 배웠던 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체화시켜서 적용하는 거라고. 이 1주차, 6주차를 딱 6개월 있다가 다시 여기서 뽑아가지고 시험을 보면 다 못 맞아. 또 틀리게 되어 있어. 선택지도 순서 살짝 바꾸고 이러면. 그런 사례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자, 정리해. 모든 경험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도. 모든 공부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인식주체가 있는 경험만 기억하죠. 여기서 인식주체는 공부하는 주체는 나라는 거야. 선생이 가서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수능을 보는 주체도 나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수능장에 가져갈 말은 필살집중이 되는 거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어. 지난 5주차 시험을 처음으로 1주차에서 4주차는 20점 만점자가 없었어. 그런데 현대고등학교 학생이야.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는데 처음으로 20문제를 전부 다 맞은 학생이 나타났어. 처음으로 등장한 거야. 5주차 만에. 근데 얘가 거의 평균 이하 나오던 애야. 점수가. 평균 이하 정도 나오던 애인데 저거는 분명히 운이 좋았거나 찍은 게 다 맞았거나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 학생에 주목해서 6주차 점수를 주목했다고. 또 쭉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6주차는 17문제를 맞았어. 17점이야.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 20점 맞았을 때 어땠는지. 선생님, 5번째 시험에서 저는 필살집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야, 그냥 집중력이 탁 극대화되면서 맞아지는 거야, 이게. 얘가 평균 이하 나오던 학생인데, 현대고등학교 학생. 근데 6주차 점수가 또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한번 겪었던 필살집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국어에 눈을 떴어. 지금 각 학원에서 몇 명씩 나타나. 자,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안 했거나 뭐 국어 공부가 방법을 몰랐거나 근데 눈을 뜨는 학생들이 나타난다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한 만큼 복습을 한 만큼 필살집중이야. 필살집중. 필살집중.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40주차까지 갈 거야. 40주차까지 가는데 이제 EBS 전체가 다 녹아들어 있을 거고 변형 적중 문제가 있을 거고 가서 이번 주에는 매주 강조하지만 복습을 하여간에 지금이 아니면 안 와. 지금이 아니면. 자, 마지막까지 읽었어. 인식주체가 있음을 밝혔다. 여기 인식주체는 전부 다 나라고 저거다. 여러분 각각이야. 내가 인식주체고 내가 공부하는 주체고 내가 수능을 보는 주체야. 다만 수능장에서는 이제 이런 도움은 가능해. 학생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여러분들 수능장에서는 부모님 생각나면 안 돼요. 수능장에서는 실제로 그게 좀 위험한 거야.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자꾸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아버지 죄송해요. 이건 수능 망하고 있다는 증거야. 절대로 수능장에서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가 아니야. 수능장에서는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야 돼. 이규환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너희들이 듣고 있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떠올라야 돼. 근데 수능장에 선생님 모셔오는 것 같은 느낌? 수능장에서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100점 맞았다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선배들이 써놓은 글들에 따르면 100점이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새벽에 거의 밤을 새.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하도 잠 못 잔다고 아우성이라서 새벽 4시 반 5시까지 막 카톡이 와. 쌤 저 어떻게 해요?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이런 학생들도 늘 있어서 그래서 수능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 시험지 받아보고. 그때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근무를 하는 거야. 응원도 나가고 학교에 긴장 상태에서. 그런데 어쨌거나
수능장에는 그러니까 수능날 아침에는 부모님께 큰절 올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거야. 심지어 학생들이 저기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다 막혀가지고 지각할까 봐서 막 엄마도 걱정 아빠도 걱정 딸도 걱정 이래가지고 막히고 이래서 에너지를 차 속에다 다 쏟아가지고 수능을 망치고 재수하러 온 학생도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간 다음에 딱 교문에 이제 후배들이 응원해 줄 거 아니야. 학생들이 응원한 다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나 혼자밖에 없는 거지. 그냥 천지창조 때의 태초의 고요가 아무도 내 실력 향상을 도와주는 건 없어. 오로지 실력으로 시험지를 압도해가지고 그래서 100점을 받으려면 120점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저기 대추동에서 작년에 수업 들었던 녀석이 또 나타났어. 그래서 너 왜 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국어는 1등급 나왔습니다. 분명히 93.1등급이야. 91.1등급이 아니고 93.1등급인데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냥 생으로 재수를 하러 온 학생인데 얘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수능 시험지를 딱 받고 이렇게 넘기면서 컥 숨이 막힌 다음에 30분 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머리가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30분 동안 떨면서. 근데 떠는데 막 다리를 떠니까 자기도 모르게 떨어 이렇게 부들부들 손도 떨리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 선생님이 와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학생 진정해라. 근데 그렇게 떨림 현상이 다 있거든 대부분. 낙천적인 사람은 별로 없는데 떨림 현상이 낙천적인 친구들은 민감한 학생들은 와 떨림 현상이. 근데 막 감독관이 어깨 주물러주고 학생 1년 더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건 위로해주기 위한 말이지. 재수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1년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봐라. 그렇게 말을 했대 그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얘가 30분이나 늦게 출발했는데 1등급이 나왔어. 93.1등급. 쫙 집중해서 푼 거야. 그러니까 30분 동안 떨다가 필사 집중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1등급 나왔는데도 또 이 수업을 들으러 오는데 맞는 점수는 19점, 18점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일부는 작년에도 봤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지만 망각한 문제도 있고 까먹은 문제도 있고 그래. 17점, 18점, 19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요 인식 주체 알아도 공부하는 주체는 나다. 자, 9번 문제. 1번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해 주장을 강화한다 그랬어. 개념의 변화 과정 우리 한번 배웠다. 언제? 2주차에 1m 미터 정의 개념의 변화 과정을. 자, 1m란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 그게 1m다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빛이 진공해서 2억 9,979만 4,2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 4번 변하죠. 백금, 이리듐, 합금, 막대와 크립톤 파장. 자, 개념의 변화 과정 저거 2주차 1m 정의. 주장을 강화한다는 X하고 1번 답이네. 이 문단에서 봤던 거야. 2번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군, 오합지졸, 심부름꾼이라고 나옵니다. 화제의 예를 도왔죠. 3번 구체적 사례 제시하여 3으로 간 녀석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가 없어도 거기 딱 한번 나오죠. 예컨대 사과. 그리고 시계 나오죠. 시계의 사례.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높였고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문단에 나오죠. 독자의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접근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논점을 분명히 했는데 자, 2문단의 힘, 3문단의 주인, 4문단의 인식 주체까지 밝혀놓은 거야. 인식 주체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주체는 나야. 선생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복사기가 공부하는 거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공부하는 주체로 받아들일 것. 9번 답은 일로 하자. 10번 보기에 대해 칸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아주 쉬워.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과 감각을 통해 획득된다. 태어났을 때의 인간의 정신은 백지이고 여기에서 감각적 경험이 다양한 방법으로 글씨를 써서 마침내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기고 기억으로부터 관념이 생긴다. 자동적이다라는 말이 바탕에 깔려 있죠. 경험주의자들의 견해다. 따라서 칸트가 할 수 있는 비판은 3번 당신은 인간에게 경험이나 감각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 주인, 인식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군요라고 비판할 수 있어. 2문단의 마지막 문장,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끌고 가. 11번 공간과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시문이 완벽히 이해되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 공간과 시간은 경험의 내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합니다.
어떻게 공간과 시간이 3번 지각된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냐. 분류하고 정리하는 건 인식 주체 주인 힘이겠지. 그래서 3번을 이렇게 고쳐. 고치는 것까지 해놔 정확히. 감각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지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틀이야. 도움이 되는 틀이 공간과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것을 만났는데 사과를 처음으로 자 요거 사과라고 생각하고 자 경험의 시작 단계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단순한 감각으로 살펴봤는데 요거는 잊히지 못할 거야. 이 사랑의 열매 있는 이 사과는 2월 1일 우리 강의실에서 만났으니까 적어도 2월 1일 강의실에서 만난 그래서 11번에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의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5번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3번도 고쳤죠. 감각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지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이 공간과 시간이 된다. 자 11번까지 진행을 했다. 여기까지 질문. 요거 선생님이 낸 문제 아니야. 그리고 바꾼 것도 하나도 없어. 다만 그 뒤에 0806 평가원은 선택지 순서를 바꿔놨을 뿐이야. 선택지 순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페이지 요게 철저하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훈련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도 이런 시험이 나오면 반드시 맞도록 해. 그러니까 매주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그리고 가서 복습하고 그 4페이지 빨리 댓글로 만들어. 그러면 1등급은 기본 100점이 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